멤버십 종목 3강의 멘트를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단기 바닥에서 3개의 양봉 덩어리를 만들더니 오늘 슈팅이 나왔네요. 보아하니 외국인 양아치와 기관 쫄보들이 달라붙었네요. 거래량도 터졌죠.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 정도면 감사죠. 잠깐 멤버십 투자 상황을 체크해 볼까요? 매집 진행률은 60% 정도 채웠기 때문에 여유는 충분히 있고요. 이미 수익률도 14%를 넘기고 있으니 여유를 갖고 지켜봐도 될 것 같네요. 그동안 2150원을 중요한 라인으로 생각하고 확인하는 매집을 했었는데요. 지켜냈죠? 차트를 봐도 2150원에서 바닥을 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나쁘지 않고요. 당분간 이 정도에서 주가가 레벨업이 되어 머무는 패턴이 나와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시장을 믿을 수가 없으니 조금 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점을 노려 한방 매수하는 시장은 이미 지났고요. 기업이 너무 좋아도 시장을 믿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미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떠나버린 외로운 시장이고요. 외롭지 않게 죽어도 같이 죽고 떡상을 해도 같이 합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코스피를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전히 별로예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아직까지 시장은 별로입니다. 대충 쭉 보아하니 호재를 악재로 해석하고 악재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괴팍한 조정장의 성질이네요. 외국인 공매견 오랑캐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빠르게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줘야 할 것 같네요. 종목들까지 보고 뒤에서 시장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악재가 나온 하나솔루션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장중에 첨단 소재 부문의 물적 분할 단독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첨단 소재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49%의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수 있다는 단독 뉴스네요. 한화 측은 첨단 소재 부문의 100% 지분 가치를 약 6천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지분 매각을 통해 3천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첨단 소재 부문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필름 등 전자 소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은 4,236억 원으로 한화솔루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입니다. 제가 보기에 딱히 주력 사업도 아니고요. 한화솔루션의 첨단 소재 사업 때문에 한화솔루션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네요. 시장은 분할의 분자만 봐도 발작을 하고요. 지금은 호재도 악재로 해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소 과도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한화솔루션은 대규모 M&A로 인해 재무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이 워낙에 논리가 통하지 않는 지멋대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전력난, 물류대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여전히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의 이유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도 내년 2분기부터 태양광 셀 소재의 수급 상황이 지금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 2022년 태양광 모듈 부문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같은 돌발 뉴스는 미리 알 방법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주가가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보고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의 공식 입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단독 뉴스인데요. 일단 진위 여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망. 다음은 현대모비스를 살펴봅시다. 반도체 수급난과 글로벌 물류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3분기 실적은 별로였고요.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장기화되고 있고 물류비 상승에 따른 부담도 4분기에도 크게 완화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4분기는 3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전망되고 있고요. 당연히 내년에는 올해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장이 전망되고요. 반도체 쇼티지가 확실하게 해소되는 2023년까지의 성장이 보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까지의 ROE가 꾸준히 성장하는 추정치만 봐도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네요. 차트를 봅시다.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도치형 양봉 캔들이 나왔네요. 팔라고 안 하니 걱정 말고 잘 인내하세요. 화이팅!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3분기 배터리 부문은 중국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고정비 증가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영향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딱히 신경 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분기도 배터리 사업의 영업 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짧게 보면 재미가 없겠으나 수주 잔고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액 기준 220조 원으로 이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유사한 규모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수주에 대한 오해도 일부 해소시켜줄 수 있는 단서가 보이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하이투자증권은 수주잔고와 생산설비 투자 측면에서 매번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분기마다 적자율을 의미 있게 줄여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배터리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목표가 4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수주잔고의 성장세가 엄청난 수준을 넘어 무시무시할 정도네요. 최근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배터리 자회사의 분할 상장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고 내년이면 배터리 사업의 흑자 전환이 당연시되며 내년 배터리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지분 가치의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의 규제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카카오의 주가 향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경우 최근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낮췄는데요. 카카오는 최근 소셜 플랫폼 기반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구해 왔으나 이해관계자와 이슈 등으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됐다며 향후 신규 사업 진출 시 사업 타당성 검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플랫폼 사업이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수요 공급을 확대시키는 순기능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주요 사업의 성장과 플랫폼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고요. 규제화 가능성과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 등으로 단기 반등보다는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최근 플랫폼 규제 이슈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해 목표 주가와 현 주가의 괴리가 크다며 규제로 인한 더 이상의 기업 가치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차트도 볼 게 없는데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들도 매우 두리뭉실하네요. 계속 소식을 업데이트하며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지난번에 이 정도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관방 의견을 전한 것이 천만다행이네요. 이거 사자고 했었으면 지금쯤 난리가 났겠네요. 이렇게 훌륭한 기업도 고점 대비 35%가 빠지는 것이 주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2차전지 분리막 기업이고요. 실적 깡패로 알려지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가 부실해져 버렸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적은 일시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또다시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더불어 이번 달부터 대규모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요. 부진한 실적이 발표된 상황에서 대규모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이지만 안 사도 그만이라는 좀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종목들까지 보고 나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네요. 시장은 여전히 매우 안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빠질 만큼 빠졌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도 가능한 수준이나 최악을 고민하더라도 꼴랑 단 한 번의 괴롭힘을 당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저도 시장이 레벨 다운을 하게 되면 투자자가 아닌 주식 유튜버로서 매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빠른 반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을 고민해봤자 꼴랑 단 한 번입니다. 그러니 딱히 걱정할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폭락을 걱정하는 것을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진짜 폭락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할 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하면 시장은 미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폭락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걱정했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하지 않았고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상승만을 기대했지만 시장은 용납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은 심리게임이고요. 모두가 기대할 때 경계를 해야 했듯이 모두가 불안해할 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